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외출하실 때 마스크는 필수죠. 주말 동안 하늘을 뿌옇게 만들었던 미세먼지는 오늘 대기 확산이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도 개인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체감 온도가 더 낮아져서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7도, 영덕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날이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떨어져서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제때 짓지 못해 최소 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게 생겼습니다. 시립 화장장 건립이나 SRF 사태 등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포항시는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을 민간 위원들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뭐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20년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업체와 오는 6월 계약을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년 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신규 시설을 짓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지하화시키고 새로운 신규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계약 종료 5달밖에 남지 않은 최근에야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 11명으로 비공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다른 업체에 맡겨 처리할 예정인데 문제는 영남권에는 포항 쓰레기를 받아줄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처리 비용은 연간 60억, 수도권까지 운반할 경우 거리가 멀어 40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을 짓기까지 최소 5년은 걸려 연간 4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현재 신규 시설이 사실은 시행 가동을 해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 화장장 현대화 역시 시급한 현안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6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자기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1년 만에 인사 이동하면 끝입니다. 하반기 정도 용역이 나오면은 의회 보고도 하고 여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일단 정해서 아마 내년 후년에 화장장 역시 내년 상반기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취지는 좋은데 포항시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항시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위원회라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의 최대 현안인 SRF 사태. 이 역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34m에 불과한 굴뚝에서 150m까지 배출가스가 송풍되는지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는 최근 느닷없이 5천업 지역의 개발자문위원과 주요 인사 120명으로 2030 미래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시장이 또 포항시 의회가 이 문제를 대해서 답을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2030을 통해서 다시 문제를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골치 아픈 사안의 결정은 민간에 떠넘기고 인사 이동에 가면 그만이라는 공직자들의 인식이 있는 한 포항시의 민원 해결은 요원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해 10월 포항 법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범대본은 시추시설과 지열정이 분리돼 있어 추가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자료를 받아 최근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열발전 부지는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넥스지오, 시설은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취하로 지열발전 시설은 매각 후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에서도 오는 8일 개최할 예정이던 정월 대보름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대보름 행사를 열지 않도록 해당 읍면동에 권고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포항에서는 해도동과 연희읍 등 11개 읍면동에서 달짓 태우기와 마을 대동제 등 다양한 민속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춥지 않은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작물에 따라 농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병해충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장미를 재배하는 온실입니다. 따뜻한 이번 겨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해서요. 난방기를 많이 안 틀어도 됐었죠. 예년보다 연료비가 20%는 절감된 것 같습니다. 오이 재배 농가들도 난방비 부담이 덜해지고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시설 재배 농가와 달리 노지 재배 농가들은 따뜻한 겨울 날씨가 반갑지 않습니다. 보리와 밀은 평년보다 새싹이 빨리 올라와 갑자기 한파라도 닥치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농사지면서 이렇게 날씨가 눈도 없고 따스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량하고 영향이 있지 않느냐. 양파, 마늘 등 월동 작물도 겨울잠을 자야 할 시기에 생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평년보다 1, 2cm 정도 더 큰 웃자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물 자체가 약해지고 수확량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7도, 평년보다 3.7도나 높았고 강수량도 3배나 많았습니다. 대부분 작물의 생육 재생기가 평년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 전정 시기를 좀 늦춰주고 특히 이제 보리, 밀 이런 월동 작물은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셔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비료 주는 시기도 조금씩 이렇게 늦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해충들의 겨울나기도 쉬워지면서 올해 병해충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청년 나루 파스타 봉사단이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등대 지역 아동센터에서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64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으며 포항시는 유니세프 협약사항인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실현해 올해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새롭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위원 20명 중 85%인 17명이 교체됐고 평균 연령은 54세, 여성 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022년 1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 경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법령 등을 심의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이 막을 내렸습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액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넘겨 역대 최고의 모금액을 기록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던 경북 도민의 이웃사랑 소식을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청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활동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순주가 100도를 꽉 채웠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는 102도.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73일 동안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모은 성금은 158억 원.
당초 목표액 154억 6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고 1998년 사랑의 온도탑이 생긴 이래 사상 최고 모금액입니다. 당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목표 달성에 우려가 컸지만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5명이나 됐고 특히 개인 기부가 전체 금액의 60%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개인 참여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100% 노력하겠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번에 모은 성금을 소외 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특정 기간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을 포함해 40여 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은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20여 명을 대상으로 의심 증세 유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영 대상자의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 대상자로서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병부민원상담소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 서비스에서 하면 됩니다.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주택 벽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공사에 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7층 아파트를 짓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8m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상가주택 건물에서 지난달부터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땅과 맞붙은 건물 아래쪽 마감재가 부서져 떨어져 나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엔 2cm가량의 틈이 생겼습니다. 땅에 묻힌 하수관 주변으로 균열이 생기고 가건물도 뒤틀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터파기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노르지 걸릴 정도예요. 바로 옆 건물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하에 등유와 경유를 보관하는 저장고가 있어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소방도로도 금이 쩍쩍 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과 바로 붙은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가스관을 감싼 벽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방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집도 있는데 모두 터파기 공사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가 불안해 잠 못 자게. 그래가 막 밤으로 너무 겁나 가스 폭발할까 봐.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28일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공사에 안전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고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상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공사는 일부는 공사의 영향일 수 있다면서도 100% 공사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에선 땅을 20m까지 파내려갈 계획으로 지금까지 15m가량 팠습니다. 아파트 공사 이후 도로와 건물 균열이 생기고 있지만 시공사는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주민들의 불안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이동 4공원 공영 주차장이 준공됐습니다. 국비 29억 원 등 54억 원이 투입된 이동 4공원 공영 주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5,000제곱미터 공원에 공사를 시작해 지하에는 86대 주차장을, 지상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유소년 축구장, 쉼터 등을 꾸몄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인 포항 이동에는 지난 2017년 공원 지하에 16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처음 조성했고 이번이 두 번째 공원 주차장입니다.
영덕구는 지난해 문화재청의 공모에 확정된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전시와 교육,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영덕의 근현대 생활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 대상은 1876년 개항기부터 1980년까지 사진과 농기구, 가재 도구를 비롯해 3.18 만세운동 자료와 엽서, 의복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자료입니다. 영덕구는 기증자가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에 가서 수령하고 채택된 기증자에게는 기념품과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기증자 이름을 표기해 전시할 방침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지만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상용직의 월 임금 총액은 340만 원으로 임시 일용직의 155만 2천 원과 비교해 184만 8천 원이나 많았습니다. 근로시간 감소 수준도 상용직은 8시간 감소한 반면에 임시 일용직은 2시간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요즘 외출하실 때 마스크는 필수죠. 주말 동안 하늘을 뿌옇게 만들었던 미세먼지는 오늘 대기 확산이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도 개인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체감온도가 더 낮아져서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7도, 영덕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날이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떨어져서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